공부하는 개미의 주식 사냥 일지. 네,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늘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는,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브리핑, 한국 증시나 환율 또 확인해 보면서 함께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더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10시 반에 아주 중요한 또 경제 지표 하나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에서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이죠. 소비자 물가 지수에 근거한 물가 상승률인데 물가 상승률이 지금 보시면 저번에 7.7%로 발표가 됐었어요. 10월 물가 상승률이죠. 그게 11월에 발표가 된 거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흐름은 어, 요때죠. 2022년 6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쭉쭉쭉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 11월 10일 날 발표됐을 때 시장의 컨센서스는 8%였는데 그게 7.7%로 좀 더 낮게 나오면서 시장에는 아주 좋은 긍정적인 호재성 재료로 작용을 했었죠. 이날 나스닥에서 엄청난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자, 그것처럼 이번에도 또 똑같이 오늘 밤 10시 반에 우리나라 시간 10시 반입니다. 여기 GMT 시각은 그리니치를 기준으로 하니까 여기에 플러스 9, 9시간을 더해야 되거든요. 10시 반에 11월에 해당하는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몇 퍼센트인지가 여기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컨센서스는 지금 7.3%로 어찌됐건 저번 달 이렇게 7.7에 비해서 또 낮아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이게 7.3보다 높게 나올지 아니면 7.3보다 낮게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WTI 이제 원유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주목을 합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는 바로 이런 원자재, 특히 에너지 가격인데요. 이 원유라는 것은 시장, 이 경제 전반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가 상승이 된다라고 보는 게 거의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요때가 이제 6월 달이에요. 6월 달 이후로 쭉 해서 현재까지 원유 가격이 한 120달러 선을 찍고 지금 쭉 내려가고 있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가 될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월에 해당하는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11월이 요때부터인데요. 11월부터 11월 말까지 한 요쯤까지도 또 하락하고 있는 흐름을 볼 수 있었죠. 그만큼 어쨌든 물가 상승에 대한 하방 압력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 컨센서스에 반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초과하는 실제 어떤 그 숫자가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뭐 하나의 예상이고 또 하나의 기대입니다. 투자를 하는 입장으로서.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물가 상승률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높이 나오면 아마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고, 낮게 나오면 시장에는 좀 좋은 영향이 있을 텐데, 이 물가 상승률 지표 발표가 어찌 나오던 간에 이것은 단기적인 등락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국내 증시를 한번 보시면, 오늘 일단은 시황은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어요. 오전부터 쭉 팔아서 지금도 계속 팔다가 지금은 좀 하방을 다지고 지금은 외국인이 다시 매집을 할지 아니면 이대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개인이나 기관이 이것을 바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코스피가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7월 정도부터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의 매집이 많이 시작이 되고 있고 특히 9월 말부터 시장이 잠깐 조정을 받았던 9월 말부터 외국인의 매집이 좀 더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는 것은 시장은 계속적으로 지금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물량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소리고 외국인의 평가 단가는 상당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세력들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이라면 당연히 물량을 던지고 나가겠죠. 다른 시장으로 도망을 치겠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고요. 자, 환율을 보시면 또 그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어, 그러한 의견이 좀 더 공고히 될 수 있다는 건데 미국의 원달러, 이제 달러를 기준으로 원달러가 있고 뭐 N달러도 있고요. 특히 동아시장 쪽으로 지금 돈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소리는 원화의 가치가 높아진다. 즉, 또 여기도 N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N화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원달러 환율이 반대로 올라가게 되면, 네,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1달러를 살 때 원래 1,000원이면 살 수 있었던 것이 1달러를 사야 될 때 1,400원을 줘야 산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진 것이고 미국 돈의 가치는 높아진 것입니다. 달러. 그와 반대로 지금은 환율이 계속 11월 달 이후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죠. 돈은 어쨌든 가치 있는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네, 자꾸 달러가 우리나라 쪽으로 외국인의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특히 일본도 그렇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서 우선 우리나라 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자본이 계속적으로 코스피 종목들을 매집 중이고 달러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훨씬 많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지금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 주식시장의 가장 저점을 다지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반등 시기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장단기 금리 차를 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금리를 올릴 때 단기 금리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요. 장기 금리는 경기의 흐름 사이클에 의해서 함께 변동이 되기 때문에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연준이나 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릴 때는 단기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원래는 높아야 되는 장기 금리, 장기 금리가 사실 위험 프리미엄이 더 있기 때문에 단기 금리보다는 금리가 더 높아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단기 금리가 기형적으로 올라가면서 그 장단기 금리 차가 플러스가 되지 않고 이렇게 마이너스로 빠지는 순간이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요즘이 딱 그때고요. 역사상 거의 최저를 찍었다고 보면 되는데 쭉 기간을 늘려서 보시면 네, 2007년도쯤에도 한 번 있었고 그리고 2019년, 20년도쯤에도 한 번 있었고 2000년, 2001년 때도 한 번 있었고 이런 식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던 시기가 몇 번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가장 공통적으로 나왔던 것은 사실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의 가장 큰 원인은 금리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금리 상승이 계속되다 보면 경기 침체가 오겠죠. 금리가 더 높아지게 되면 기업들은 대출이 힘들어질 거고 또 개인들도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값이 워낙 높아졌다가 지금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영끌에서 집을 사신 분들은 정말 이자 부담에 좀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계속 높아진다는 건 결국엔 경기에는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한국은행이나 연준에서도 이 금리를 무제한적으로 높인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심화되면 네, 경기에는 침체가 곧 다가온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 여기 보이는 이 회색 부분이 침체 기간인데요. 역전이 해소가 되면서 침체가 곧바로 찾아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아주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해소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번의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 좀 기정사실이긴 해요. 근데 이 침체가 오기 전에 주식시장에 한번 반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해소되는 시기에 주식시장에 깜짝 반등이 한 번씩 있었던 것으로 제가 역사적으로 파악을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변동성 지표도 보면 사실 아직까지는 뭐 큰 흐름이 보이진 않아요. 이게 코로나 때인데 이렇게 변동성 지표가 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침체의 신호이기도 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지금은 아직은 변동성 지표가 그렇게 뭐 엄청난 흐름이 생겼다라고 보기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봤고, 또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라고 해서 좀 위험 채권들의 채권이 얼마나 금리가 또 높아지고 있느냐를 또 비교해보는 이런 지표가 있는데, 네, 이런 지표들을 확인해 보았을 때도 이렇게 침체기가 왔을 때 엄청나게, 네, 위험 채권 스프레드가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 스프레드가 좀 오히려 좀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이러한 경우다. 근데 이제 침체기가 오게 되면 아마 이 채권 스프레드가 또 이렇게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침체를 예상할 수 있는 뭐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상에서 한 번 더 다룰 예정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달러 지수, 네, 달러 인덱스죠. 또 낮아지고 있죠. 달러 지수라는 건 그 달러의 중요도를 표시하는 일종의 인덱스인데, 이것도 네, 이렇게 뭐 9월 이후로 쭉 낮아져서 지금 110 한 4, 5 정도 114를 넘어간 이후로 지금은 한 104.9 정도 수준에서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우리나라와 같은 또 일본 또 중국과 같은 이런 동아시아 시장 또 신흥국 시장으로 많이 외국인 자본이 몰려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종합을 해보면 지금 쭉 말씀드렸던 그러한 경제 지표로 보았을 때 물가 상승률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든 간에 이것은 단기적인 등락일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흐름은 현재 이제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다지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남았고, 하지만 다만 경제 침체는 어느 정도는 필연적인 수순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시장이 무한하게 상승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가 또 경제 침체에 의해서 다시 한번 실물 경제가 꺾임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예측해 볼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은 또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쭉 한번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이 더 중요하게 고려할 것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끝내보고자 해요. 물론 이 소비자 물가 지수도 다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캘린더를 봤을 때 12월 15일 날 발표될, 예, 이 부분이죠. 금리 결정. 그리고 그 금리의 상단이 어느 선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어떤 경제 예측이 또 이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벌어질 텐데, 이 부분에 저희는 꼭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예. 사실 이 페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369, 12월에 이렇게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나왔던 내용들이 이렇게 PDF 파일로 이렇게 제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월, 네, 그리고 9월.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달 거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도표가 있습니다. 즉 이게 뭐냐면, 네, FOMC에 이제 참여한 여러 위원들이 현재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금리를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 타겟 레인지를 정해 놓은 것을 점으로 찍어서 점도표로 표시한 건데, 지금 2022년, 2023년 뭐 이렇게 연도가 나와 있죠. 2023년도에 가장 이 금리의 상단은 5%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23년. 그래서 이 금리에 대한 예측치가 사실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그 이후로는 이제 금리에 대한 예측치가 점점 떨어지죠. 음, 연준은 지금 한 2%대까지를 낮출 거다라고 목표는 잡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내년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FOMC 위원들의 경기 전망 미팅에 따라서 이 점도표가 만약에 지금 요 예측치보다 더 높게 찍힐 것이냐, 아니면 요 예측치보다 좀 더 낮게 찍힐 것이냐, 아니면 이 예측치와 비슷하게 갈 것이냐, 사실 요 부분이 저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또 중기적, 장기적인 흐름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FOMC 발표 그리고 미국의 금리 발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계속 주목을 해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미국 경제 지표나 뭐 한국 증시 환율 그리고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저녁 10시 반에 발표나는 거 한번 다 같이 주목을 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사냥개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